급등 수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분위기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한 채 마감한 오늘 시장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제와 같은 하락폭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한텀 쉬어갈 수 있었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소폭의 플러스였는데 내일 SK하이닉스 조금 더 강한 탄력으로 반도체주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서머랠리의 본격적인 출발은 7월 막바지에 이어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출발할 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죠. 장 출발했을 때는 이 기세로 끝까지 쭉 말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매수가 강하게 따라붙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함께 움직이면서 장중에 위태로운 보합권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소폭의 플러스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었죠. 특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두드러졌었는데요. 확실히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앞두고 조금 더 외국인의 눈길을 많이 받아간 종목이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일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살짝은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었던 코스닥 안에서도 있는데요. 어제 800이 깨졌었고 오늘 800을 살짝 회복을 했었는데 이 800선을 지켜주지는 못한 채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이제는 바닥에 내려왔다라는 기계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니까요. 팔로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은 계속 힘들고 점점 변동성은 커져가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커져가는 것 같지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잦아들었고 이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찍히고 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팔아치웠던 외국인 이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는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려도 괜찮을까요? 기간까지 따라 붙으면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지수가 위쪽으로 향해 줬지만 개인의 투매는 이어졌다는 점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동일한 포지션이 나타났는데요. 개인만 홀로 순매도,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콜을 외쳐줬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눈길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봤는가 살펴본다면 삼성 계열사 종목들 위주로 많이 담은 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기, 삼성중공업도 조선 쪽에서 담아냈으면서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도 함께 가져갑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삼성 쪽 위주로 많이 담은 걸까요? 그 외에는 SK스퀘어, 그리고 부품 쪽에 LG이노텍 함께 담아냈고요. LG CNS, LG 계열사 종목도 함께 눈여겨 담아줬다라는 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에 눈길을 줬을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나란히 가져가고요. 금융주 연일 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늘 3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기판 쪽에서 심텍, 그리고 하나오션은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한미반도체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죠.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는데요. 기관도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의 이름을 띄워 올려줍니다. 그 외에는 한국항공우주와 KT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애프터 장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현황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반도체가 크게 활약을 하네요. 코리아 서키트가 10% 오늘 기판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 9%대의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프터 장세 들어서면서 조금 더 주가의 탄력도가 붙는 느낌이네요. SK하이닉스도 거의 8%에 가까운 상승률을 종가 대비해서 조금 더 오름세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가온칩스 상한가 안 풀리는 가운데 오늘 네이처셀 식약청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따냈다라는 기사가 좀 확인이 되면서 조금 더 급등세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에이징랜드와 프로티나까지 오늘 코스닥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반도체 쪽으로 오늘 분위기, 온기가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애프터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래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건설 쪽의 모멘텀, 호남 반도체 쪽의 모멘텀을 가져가던 금호 타이어가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종목 두 종목도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위메이드맥스가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 오늘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상승률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동반한 채 상승부를 켜내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좀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펩트론인데요. 추가적인 소식들 잠시 뒤에 팔로우한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바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수사본부 내일장에 필요한 내용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제 내일 딱 하루 지나면 이번 주가 또 끝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을 또 사줬어요. 저희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바닥을 찍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제도 외인이 현선물에서 작게나마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오늘도 역시나 현선물에서 작게나마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장중에 이란과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던 시장이었는데 장중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좀 눌렀다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인이 겁이 나서 매도를 하는 타이밍에 외인과 기관은 또 쌍끌이 매수로 이제 받아주었다는 거. 그래서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들어온 것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 아침에 제가 제가 이제 강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가 매수 강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중에 5%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중동 관련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장중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환율이 우리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SKADR 상장 이후에 상장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방으로 가지 않고 좀 1,400원대를 또 우리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1,500원 이상 올라와 주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다시 또 조명된다면은 외인 수급이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랑 그리고 환율 뛰면서 또 금리도 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환율, 금리, 유가 이 세 부분이 같이 함께 또 삼고로 가버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다시 또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이런 점은 조금 지켜봐야 돼서 다만 그렇더라도 지금은 현재 구간은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한 30%대 지수상 30%대 우리 종목들은 거의 40% 50% 부러진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흐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리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 삼성전자를 어제 말씀드리면서 25만 원에서 26만 원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그렇게 5만 원까지 주진 않았지만 26만 원 오늘 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27만 원대에서 26만 원 가지 않았지만 오늘 장중에 26만 원 찍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추 자리가 이제 왔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물릴지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은 29만 원대에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내주까지 31만 원, 2만 원까지 가느냐 이 점을 이제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지금 탑2가 6월 말에 레버리지가 등장하고 난 뒤 6월 말에 이쪽으로 이제 ETF 쪽 레버리지 ETF 쪽으로 굉장히 자금 쏠림이 확대되면서 무려 탑2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해서 80% 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매물이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거려서 굉장히 지수가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레버리지가요. 20% 정도 한 17% 이렇게 급등했다가 20% 급등했다가 다시 또 밀어내면서 인버스가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또 마이너스 한 6%까지 돌려냈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가 확대되는 그런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으로 또 먹을 수 있는 또 게임이 있었죠.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24년도 7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샌디스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도 25만 원에서 26만 원 저점 잡아드리고 차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29만 원 정도 자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이 29만 원대입니다. 29만 원대에서 러프하게 또 29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튀어주면서 31만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두 번째는 31, 2만 원, 세 번째는 30, 한 3, 4만 원까지 열어보시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좀 더 탄력이 나왔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전고점을 뚫고 가느냐 마느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또 8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번 달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실적이 있는 쪽이 뭐 IT,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확실하게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다소 이제 실적이 부진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도 코스닥 종목들 굉장히 이유 없이 또 무너지는 종목들이 대다수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좀 더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고 반등이 나와봤자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쉽지만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가기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다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두울 때 코스닥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준다면 단기 급반등이 10에서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DR 상장 앞두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ADR 내일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급등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50-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좀 더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동사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이제 가져가기보다는 앞서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창신 메모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런 이슈가 이렇게 하필 또 지금 자리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지난 고점 돌파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전고점 돌파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30에서 40만 원, 250만 원 정도까지 한 240, 50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20%까지 상승 여력을 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래서 이 두 종목 관련해서 이 두 종목만 말씀드리기는 좀 아깝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오늘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또 크게 상승폭은 나오지 않지만은 박스권에서 머물러 준다면은 충분히 소부장 반도체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늘도 10%대 10% 전후 급반등이 나와주었고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추가 탄력도 한 10% 전후로 열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많죠. 테스 그리고 온테스도 오늘 장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특히나 심텍 같은 종목도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수 다 바닥권에서 있지만 그런데 이제 주도주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가의 흐름을 계속 견인을 해서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은 만큼 주도주가 고점에서 거의 40% 정도 빠졌습니다. 30~40%. 더 이상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자리가 없는 구간까지 왔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주도주들을 손절매를 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중반까지 갈 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홀딩 하시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전후까지 왔을 때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홀딩 하시는 전략을 가지시면서 손실을 좀 더 낮추시고 또 고점에서 좀 더 이제 20%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더 이상 반등 여력이 좀 부진하다 시장 상황이 그래서 또 다시 또 밀릴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매도를 치셔서 손절을 조금이라도 하셔서 현금을 챙기고 다시 밀었을 때 쌍바닥을 찍는 구간에서 다시 현금 투입을 해서 반등 구간에서 다시 또 매수가를 낮춰서 이렇게 나오는 전략도 유효하니까요. 조금 이제 8월 달까지는 단기적으로 급반등해서 전고점 돌파해서 가는 시장이라기보다 삼전도, 닉스도 그리고 그 외에 소부장 종목들도 다들 이제 박스권이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지금 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덜 공포스럽게 내가 좀 장기적으로라도 꾸준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프닝에서 전달드렸던 펩트론이요. 현재 하한가까지 직행을 빠르게 했는데 오늘 대전에서 바이오 포럼이 살짝 이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듯한데요. 그동안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연구 쪽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자료 발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피셜로 나왔었던 이야기들만 가볍게 좀 전해드리면 오피셜로 이제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가 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떠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라이릴리와의 그동안 좀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가 있으면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이렇게 쭉 밀리다 보니까요. 알테오젠도 사실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5%까지 애프터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사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섹터가 받쳐주지 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출연을 하고 난 뒤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D&D 파마텍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만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만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10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자리에서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여튼 어제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 시가에서 시가 보합에서 조금 저점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12% 급등해주면서 좋은 또 급등이 나와주 기분 좋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앞서서 윗꼬리는 달렸지만 큰 흐름은 이제 의미는 없다 보여지고요. 펩트론과 물론 바이오 쪽은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에너지 쪽이나 뭐 또 IT 그리고 반도체 IT 뭐 하드웨어 쪽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주면서 이쪽은 수급 쏠림이 있지만 바이오 쪽은 굉장히 좀 오늘은 단발성으로 개별적인 이슈로 뭐 몇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거의 이제 시총이 1,000억 이하로 내려갔거나 굉장히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 정도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3분기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알테오젠도 뭐 다 좋은 얘기가 있지만은 D&D 파마텍 한 종목을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은 최근에 매수도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며칠 전에 또 장중에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장중 공개 방송에서 마이너스 4%일 때 강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21%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었고 물론 상승폭을 돌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D&D 파마텍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반기를 본다면 앞서서 어제는 제가 금리 관련해서 조금 혹시나 우리가 이제 전쟁 이슈가 그렇게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금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앞서서 또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은 다시 금리가 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도 한두 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애로 관련해서 우리가 90% 이상 또 기대를 해보는 만큼 D&D 파마텍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항상 저점을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3분기 내내 멘탈을 지키시면서 차분하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그랬을 때는 이미 내가 잡고 싶을 때는 이미 VI 들어가서 상한가 가버리면은 그때 살려면 벌써 지금 자리에서 한 30% 11만 원 이상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내 손에 있어야 되고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일단 D&D 파마텍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참 좋다. 흔들림이 오더라도 비중 조절의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았었던 종목들 참 좋은 종목 많습니다. 오늘 크게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크게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이죠. 심텍. 기판주가 나갈 때 크게 치고 나갑니다. 오늘 장에서만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저희 조금 더 비중 늘려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탑2가 이제 반등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예를 들어서 14만 원이나 5만 원대 매수를 하셔서 비중 뭐 5%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늘리셔서 한 12만 5천 원까지 매수가를 12만 5천 원 정도 확보를 하시고 홀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반등 시에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특히나 심텍은 굉장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심텍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언더는 사실상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과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과매도 구간을 크게 더 빠지지 않고 10만 원을 지지해줬고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또 10% 이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삼전 릭스의 흐름이 우상향한다. 옆에서 내일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앞으로 삼전 릭스가 10% 더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심텍도 10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텍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신 종목이다 하시면은 제 말씀드린 대로 12만 5천 원을 만드시고 확보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만 5천 원 라인 잘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심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부 T&D 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저희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서부 T&D가 최근에 바닥을
9,000원 아래로 살짝 밀었다가 바닥을 9,000원대 찍고 그다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앞서서 시장이 못 움직일 때는 이제 또 화장품주들이 의료기기들이 먼저 순환매로 갔었고요. 의료기기가 가고 난 뒤에 이제 간 것이 이제 또 화장품 쪽이 갔고 근데 화장품이 100%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너무 이제 좋게 긍정적 그거는 이제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무수히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다 보니까 화장품 쪽 그 수급 쏠림이 만들어낸 매도가 매도 폭탄이다 보니 반도체로 못 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돈이 갈 수 있는 쪽이 실적이다 보니 화장품이 그나마 의료기기가 그나마 완전 바닥에 있고 실적도 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 성격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화장품이 40, 50%, 100% 간다는 건 사실 지금은 당장 가기가 어렵죠. 오히려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이 가고 난 뒤에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이 그리고 유가가 60불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제 항공주나 호텔, 카지노, 관광 쪽이 또 움직임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시장 분위기가 변했죠. 그래서 갑자기 또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다시 또 70불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밀려내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가다가 멈칫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저점을 찍는다면 9,000원이고 박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조금 더 열어본다면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박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10,000원을 지켜준다면 10,000원에서 11,500원 박스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닥이 안정화되는 프로그램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 또 12,000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박스다 말씀드리면서 차분하게 이제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 안에서의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서브 T&D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저희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도 받아봐야 될 시간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오히려 조명받는 섹터가 있다면 유가, 정유 쪽도 움직입니다. 흥구석유 오늘 윗꼬리가 탁 있는데 저 자리 빠르게 채울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제 빠르게 채우려면은 관련해서 네. 중동 관련해서 어느 또 뉴스가 긴급 뉴스가 또 하나 나와줘야 나왔었죠. 되는데, 예, 근데 오늘도 이제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전화를 받았다. 굉장히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실정이고 또 양국의 갈등이 쉽게 이렇게 완화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반도체 탑2 종목에 중심을 기울이시고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중심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되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버리면 오늘 이제 이 흥구석유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탑2가 반등할 때는 내려가다가 그리고 또 밀려내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이제 흐름이 이제 반대로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로 마감을 했는데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동성에서 먹을 종목을 한 종목 드린다면 흥구석유를 한번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매수가 지금 현재가 그래서 내일 시가죠. 시가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잡고 밀려서 한 번 더 잡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유가를 보고 유가가 떴다 하면은 시가 매수 그리고 유가가 안 뜨고 밀렸다 하면은 장중에 하락 시점에 그때 이제 또 매수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러프하게 9,000원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9,000원 지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스윙 매매로 아주 짧게 가져가자 흥구석유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뉴스에 따라서 그때그때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께서 흥구석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성욱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려운데 오늘 처음에 떴던 대로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합권대에서 플러스라는 거에 위안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예. 내일장을 기대해보면서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 첫 번째는요. 낙폭 심화, 하방 경직, 삼전닉스 반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어제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더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오늘의 반전은 의미가 있는 반전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 증시가 삼전 하이닉스 요 이제 두 종목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분보유, 삼성물산 이런 주가들의 이제 흐름으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죠. 이번 주에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일단 하이닉스의 지금 미증시 ADR 상장 이런 것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 심화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반도체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 뭐 다행스럽게 삼전 하이닉스의 반전의 모습 물론 초반에 이제 고점보다는 좀 밀리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뭐 주가는 뭐 수도 없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단기 낙폭이 한 3% 수준의 조정이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본격적 거래는 13일부터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모가 대비 지금 거의 뭐 7배 수준의 이런 자금이 몰린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하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하면 거의 70% 이상의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그럼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공모가가 많이 몰리는 것처럼 반도체 전반 안정된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미 증시 지금 이제 장이 이제 전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프리마켓 지금 전개되는데 현재 이제 미 증시 프리마켓 시장에서 반도체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메모리 쪽, 그리고 CPU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텔과 AMD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증시 애프터마켓은 끝났고 이제 프리마켓 쪽으로 전개되는데 프리마켓에서 이제 이 반도체 전반의 주가들이 한 3% 이상의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가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섬유 관련 코닝의 주가도 좀 반전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어서 반도체 전반의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뭐 계속 매도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약간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완화된 이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소량이나마 그동안에 이제 엄청난 매도의 물량에서 약간 매도가 완화됐다라는 걸 고려하면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는 낙폭 심화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세 종목만 보죠. 먼저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제법 좀 하락의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의 차트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프리마켓 장 열리기 전에 전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3% 수준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지금 화면의 차트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고요. 정규장에 27만 8천 원, 고점 대비 대략 한 23% 수준 하락을 했는데 정규장에 27만 8천 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8만 2천 원, 좀 더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요거 이제 지금 애프터마켓의 지금 흐름이에요. 양봉이 제법 나오는 모습. 정규장의 모습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반도체 대장주 전반이 미증시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의 삼전 하이닉스 전반이 안정적 모습이어서 낙폭 심화에 따라 안정. 그러니까 지수의 급락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여기에서 막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은 진정시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섹터 단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삼전닉스가 워낙 잘 나갔을 때 그쪽에 수급이 뺏겨서 못 올랐던 소부장, 이제 조금 탄력받나 했는데 또 반도체 투톱이 꼬꾸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타격을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부장 지금 담아도 가격 매력적이라고 보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삼전 하이닉스의 단기 낙폭도 심화됐지만 네. 반도체 소부장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일부 소폭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대장주 전반의 조정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전반의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도 마찬가지죠. 미증시는 이제 사실은 반도체가 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좌우하고 이제 반도체들이 그동안 잘 올라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 랩리서치 또는 뭐 ASML 노광공정의 ASML 또 디스플레이의 대표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최근 조금 낙폭 심화에 반전이 나오면서 안정된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도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조정이 깊은데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뭐 영업 실적이 좋다. 또 앞으로 업황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에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긍정적인 얘기, 또 가격이 많이 빠지면은 부정적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많이 올랐던 시점에서 목표치를 막 높이면서 삼전 하이닉스의 조정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소되면서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이제 몇 종목만 간단히 봅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일단은 뭐 테스의 화면에 보면은 이제 테스의 주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테스는 다른 소부장 대비 그래도 그렇게 낙폭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이 23만 원이고 저점이 지금 보면은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조정받는데 23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빠지니까 거의 뭐 한 45% 가까이 급락이 나온 거죠. 자, 요 테스는 전공정 핵심 장비 업체로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다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가온 칩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중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은 팹립스와 파운드리의 교량 역할 디자인 하우스죠. 그래서 대만의 이제 TSMC 디자인 파트너 그 에이직 랜드 그리고 이제 삼성의 디자인 파트너 가온 칩스 또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의 반전이 긍정적이고요. 가온 칩스는 디자인 하우스 플러스 지금 온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독립된 이런 기기에서 AI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의 수준의 이런 반전의 모습은 소부장 전반의 각 섹터별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네페스 아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아까는 이제 테스는 전공정, 네페스 아크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죠.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팹립스와 파운드리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등 각 섹터별로 전반의 종목군들이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 가격 매력 좋고요. 그리고 저점을 잘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선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테스, 가온칩스, 네페스아크 이렇게 세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섹터도 함께 펼쳐볼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피지컬 AI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상향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오늘 꼽아주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도 빵빵 튀던데 예. 피지컬 AI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가 지금 사실은 AI의 성장, AI로 인한 반도체의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 AI의 마지막 퍼즐은 저는 이제 휴머노드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로봇주 전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어필을 안 하고요. 참 주식시장은 재미있는 게 주가가 잘 올라가면 뭐 어디서 끌어냈는지 좋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또 부정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현대차에 대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아직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면서 약간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항상 바닥권에서. 그러나 이제 현대차도 신고가 내는 그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좋게 얘기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할 때가 됐구나. 거꾸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부정적 얘기를 하면은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서 제조업 기반의 전 산업에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전반의 주가, 로봇주들 낙폭이 심화됐는데 전혀 우려할 사안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대표 기업들만 간단히 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뭐 쫄 필요 없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인보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두 번째는 유일로봇. 유일로봇은 SK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하락한 이 유일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대표 기업인 두산로봇 참으로 난망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봇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매력이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뜰 때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피지컬 AI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DLENC 받았었거든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저희 어떤 전략으로 어디까지 열어보고 대응하면 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DLENC는 이제 지금 건설 쪽이죠. 그리고 또 DLENC 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대형 건설 섹터들은 원전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래 이제 중동 관련 이런 부분들, 중동 전쟁 종시 재건에 대한 국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 과거 이란에서의 지금 수주 관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우리가 건설주 전반의 섹터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재건 관련주들 한참 하죠. 주식시장은 약간 뻥카가 많은 약간 뭐랄까 분위기의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DLNC는 그중에서도 그래도
펀더멘탈이 동업종에서 가장 우수한 회사의 하나이고 주가는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니까 계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홀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뭐 의료기기 쪽이나 해서 지금 K뷰티 쪽으로는 계속 모멘텀이 붙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K뷰티에 대한 시장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고 뭐 대륙별로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또는 유럽 전반에서 이제 K뷰티의 모습은 상당히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는 완전히 바닥권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 화장품 관련 또는 에스테틱, 피부 미용 이런 쪽에서 한스 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에요. 지금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요. 먼저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장기 하락하고 바닥권의 모습을 보이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스바이오메드도 지금 자리, 오늘은 조정의 모습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어서 지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의 대장주라고도 했었는데 한화오션 지금 개파락하고 난 이후로 줄줄이 빠집니다. 이제 담을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예. 하나오션이 최근에 한 3거래일 동안 한 30% 가까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좋은 물건이 여러분 뭐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좋은 물건 값이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좋은 물건이 급락의 모습. 사실 30% 급락이면 하한가 한 폭이나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캐나다 지금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독일 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합니다. 캐나다는 나토 이런 연합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르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독일 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최근에 수주 관련해서 안창호 잠수함인가요? 그 부분이 괌을 통해서 태평양을 횡단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한 대단한 쾌거의 모습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좋은데 캐나다의 무리한 요구 여러 가지 옵션 등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 수주와 관련돼서 독일과 대등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두절미 주가의 이런 급락, 만약 삼성전자도 어떤 이유로 단기에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오션은 조선주 전반의 급락과 더불어 하나오션의 단기 급락은 아주 매력적인 국면이고요. 다만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판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관점에서 중기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3분 아래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가 좋고요. 목표가 10만 5천 원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손절가 6만 8천 원으로 매력적인 하나오션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분들께서는 저녁 7시에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